미국인 목사 히람 리 오티스가 캔터빌 체이스를 구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유령이 출몰하는 집을 구입한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누구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캔터빌의 영주조차 계약 과정에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우리 가족이야. 여기서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어. 볼턴 출신의 기품 있는 미망인이셨던 증조모님이 어느 날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뼈다귀 손이 당신의 어깨를 만지는데 놀라 그만 혼절하신 뒤 돌아가시고 말았어. 그 뒤로 우리는 줄곧 그렇게 살았다오. 이걸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군요, 오티스 씨. 그러니까 우리 가족뿐 아니라 나와는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동문이자 교구 목사인 오거스토스 댐피어 씨도 그 유령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증조모님의 불운한 사고 이후 젊은 하인들은 모두 이곳을 떠났고 캔터빌의 안주인도 북도와 서재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밤잠을 설치곤 했소. 영주님, 제값을 쳐서 가구와 유령까지 인수하겠습니다. 저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세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곳에 활달한 우리 젊은이들은 구세계를 붉은색으로 칠해놓고 여러분이 자랑하는 최고 여배우와 프리마돈나를 우습게 알죠. 만약 유럽에 유령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는 공공박물관 아니면은 거리 공연장에 있는 볼거리를 집안에 갖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그 유령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요. 유령이 기아의 흥행 사업을 시작부터 방해할 테니 말이요. 그 유령은 1584년부터 300년 동안이나 유병세를 떨쳤어.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누군가가 죽기 전에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곤 했지요. 아, 인수 품목에 가족 주치의도 포함해야겠습니다. 캔터빌 영주님. 그러나 귀신 따위는 없습니다. 자연 법칙이 영국 귀족 사회에만 달리 적용될 리는 없을 겁니다. 선생은 미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분이었겠지요. 오티스 씨의 마지막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캔터빌 영주가 말했다. 집에 유령이 있어도 굳이 마음을 쓰지 않겠다면 그걸로 됐어. 다만 내가 기아에게 경고를 한 점은 기억해 주시오. 에? 몇 주 후 주택 매매건은 마무리되었고 그 계절이 끝나갈 즈음 목사와 그 가족이 캔터빌 체이스에 정착했다. 한때 웨스트 53번가에서 르크레시아 알 테펀 양이라 불리며 뉴욕의 미인으로 통했던 오티스 부인은 이제 아름다운 눈과 화사한 자태를 지닌 매우 아름다운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다. 많은 미국인 주부들이 고국을 떠날 때 유럽화의 통과 의례처럼 건강이 나빠지곤 했지만 오티스 부인은 결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타고난 건강 체질에다 놀라울 정도로 동물적인 활력이 넘쳤다. 실제로 여러 가지 점에서 그녀는 지극히 영국적이고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 말고는 요즘 미국인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본보기였다. 일시적인 애국심에 경도된 부모님에 이끌려 세례를 받은 뒤 언제나 그것을 후회해온 장남 워싱턴은 새학기 내린 뉴포트 카지노를 전전하면서 독일인을 압도함으로써 미국인임을 몸소 보여주었고 심지어
런던에서조차 탁월한 춤꾼으로 유명했다. 치자나무와 자기가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그 외에는 아주 똑똑한 편이었다. 15살의 처녀 버지니아 이 오티스 양은 새끼 사슴처럼 상냥하고 사랑스러웠지만 커다랗고 푸른 눈망울에 자유분방한 기질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대단한 여장부로 한 번은 공원을 2바퀴 도는 경주에서 조랑말로 빌턴경을 1.5마신 차이로 따돌리고 아킬레우스 동상을 통과함으로써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청혼한 젊은 채셔 공작이 그날 밤 자신의 후견인 애턴에게 돌아와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었다. 버지니아 다음으로 쌍둥이가 있었는데 늘 함께 몰려다니는 통에 스타와 스트라이프라 불렸다. 집안에서 유일한 진짜 공화주의자인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면 쌍둥이는 아주 쾌활한 아이들이었다. 펜터빌 체이스는 기차역에서 가장 가까운 에스컷 경마장에서 12km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티스 씨는 전보로 미리 집마차를 예약해 두었고 마차로 이동하는 동안 모두 흥에 겨워 있었다. 쾌청한 7월 저녁 소나무 숲의 향기가 은은하게 공기 중에 스며들고 있었다. 산비둘기는 달콤한 울음을 전해왔고 살랑대는 양치류 덤불 깊숙한 곳에서는 공작의 윤기나는 가슴이 엿보이기도 했다. 그들이 지나갈 때 너도 밤나무 위에서 작은 다람쥐들이 훔쳐보았고 토끼들은 하얀 꼬리를 내보이며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이끼 낀 둔덕 너머로 주랭랑을 쳤다. 그러나 그들이 캔터빌 체이스의 가로수길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면서 심상찮은 분위기에 묘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잠까마귀 떼가 조용히 머리 위를 날아갔으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법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말쑥한 검은 비단옷 차림에 흰색 모자와 앞치마를 한 나이든 여자가 그들을 마중하러 계단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엄니 부인으로 오티스 부인이 전 주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집에 그대로 두기로 한 식솔이었다. 오티스 가족이 마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기묘하고 예스러운 말투로 펜터빌 체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를 따라 서재로 연결된 멋진 추도풍에 홀로 들어섰는데 길고 어둠침침한 복도는 검은색 참나무로 벽을 둘렀고 그 끝에는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있었다. 서재에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엄니 부인이 시정을 드는 가운데 그들은 짐을 풀고 자리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았다. 문득 오티스 부인은 난로가 가까운 바닥에서 검붉은 얼룩을 발견하고 별 생각 없이 엄니 부인에게 물었다. 저기에 뭘 엎질렀나 보군요. 예, 부인. 나이든 가정부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피가 묻어 있어요. 깜짝이야. 서재에 핏자국이 있다니 안 될 말이죠. 속히 닦아내야겠어요. 나이든 여자는 미소를 머금고 여전히 조용하고 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건 캔터빌의 엘리노아 부인의 피인데 그분의 남편 캔터빌 사이먼 경이 1757년 바로 저 자리에서 부인을 살해했죠. 사이먼 경은 아내를 죽인 뒤 9년을 더 사시다가 묘연한 상황에서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죄 지은 영혼은 아직도 이 저택을 떠돈답니다. 무엇보다 피가 지워지지 않아서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저 피를 보고 감탄하곤 하죠. 말도 안 돼요. 워싱턴 오티스가 소리쳤다. 핑커턴 챔피언 얼룩 제거제와 패러건 세제를 쓰면 곧바로 깨끗해질 거라고요.
겁에 질린 가정부가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쭈그리고 앉아 검은색 화장품처럼 생긴 작은 토막으로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금세 핏자국이 사라졌다. 그는 감탄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나 말을 끝내자마자 어둠침침한 방을 스치는 오싹한 섬광과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에 그들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고 엄니 부인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날씨 한번 고약하고. 미국인 목사는 걸련에 불을 붙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시골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날씨가 다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영국이 살 길은 이민밖에 없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 여보, 기절한 가정부는 어쩌죠? 기절할 때 부서진 물건을 변상하라고 해. 다음부터는 기절하지 않을 거야. 잠시 후 엄니 부인은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그녀는 곧 집안에 닥칠 시련을 조심하라고 오티스 씨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제 눈으로 직접 봤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머리칼이 곤두설 정도로 저 역시 숱한 밤을 이 저택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티스 씨와 아내는 정직한 영혼은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녀를 따뜻하게 위로했고 새 주인과 안주인으로서 신의 은총을 빌어준 뒤 봉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나이든 가정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내내 폭풍우가 사납게 몰아쳤지만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을 먹으러 내려온 그들 가족은 바닥에서 또다시 오싹한 핏자국을 발견했다. 패러건 세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유령의 짓이 틀림없어요. 그는 다시 핏자국을 문질러 닦았지만 이튿날 아침 그것은 또 나타났다. 간밤에는 오티스 씨가 직접 서재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져갔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도 핏자국은 발견되었다. 가족 전체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오티스 씨는 자신이 너무 독단적으로 유령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오티스 부인은 심리학 학회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고 워싱턴은 범죄와 관련된 혈흔의 영속성에 대해 마이어 씨와 포드모어 씨에게 보낼 장문의 편지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령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낮은 포근하고 맑았다. 시원한 저녁 시간, 가족들은 모두 외출을 했다. 그들은 9시에 돌아와 가볍게 저녁을 먹었다. 그들의 대화는 유령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물리적 현상을 뛰어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내가 오티스 씨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날의 유령 얘기는 교양 있는 미국 상류층의 일상적인 대화에 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여배우로서 페니 데븐포트가 사라 베르나르보다 월등히 낫다는 등 가장 잘 사는 집에서조차 덜 익은 옥수수와 메밀 케이크, 묽게 끓인 옥수수 스프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등 세계 정신의 발전 과정에서 보스턴이 차지하는 중요성, 기차 여행에서의 수화물표의 이점, 런던의 말투는 늘어지는 데 비해 뉴욕의 그것은 달콤하다는 얘기 따위였다. 초자연적인 화제나 캔터빌의 사이먼 경이 떠오를 만한 얘기는 일절 없었다. 그들은 11시 정각에 각자 잠자리에 들었고 30분쯤 지나 집안의 불은 전부 꺼졌다. 얼마쯤 지났을까? 오티스 씨는 방박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절거덕거리는 금속성의 소리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는 곧 일어나서 성냥불을 켜고 몇 시인지 확인했다. 정확히 오전 1시였다. 그는 매우 침착했고 맥박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발소리까지 또렷이 들려왔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옷장에서 타원형의 조그만 유리병을 꺼낸 뒤 방문을 열었다. 바로 눈앞 희미한 달빛 속에서 소름 끼치는 몰골에 노인이 서 있었다. 타들어가는 석탄처럼 눈이 시뻘갰다. 어깨에는 헝클어진 긴 백발의 머리칼, 지저분하게 찢겨진 구시옷, 손목과 발목에서 녹슬어가는 육중한 수갑과 쇠고랑. 선생, 쇠에 기름을 꼭 칠하고 권하고 싶군요. 그래서 제가 선생을 위해 태머니 라이징 선 윤활유를 작은 것으로 한 병 드렸으면 합니다. 한 번만 발라도 효과가 그만이라는데 미국의 가장 저명한 사람들도 그 효과에 대해 몇 차례 입증한 일이 있어요. 여기 촛불 옆에다 놔둘 테니까 더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미국인 목사는 그렇게 말한 뒤 윤활유병을 대리석 탁자에 올려놓고 잠을 자기 위해 방문을 닫았다. 잠시 동안 캔터빌의 유령은 당연한 분노 속에서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이윽고 윤활유병을 반들거리는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어비산한 신음소리와 초록빛을 내뿜으며 복도를 뛰어갔다. 그러나 그가 커다란 계단에 막 다다랐을 때 문이 획 열리더니 흰 옷을 입은 두 개의 조그만 형체가 나타났고 그들이 집어던진 커다란 베개가 휙 하고 그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아닌가.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으므로 그는 탈출용 4차원 공간법을 사용해 징돌이 벽판 속으로 사라졌고 이내 저택은 아주 조용해졌다. 서쪽 익벽의 아담하고 은밀한 방에 도착한 뒤 그는 달빛에 기대어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처지를 곰곰이 따져보기 시작했다. 한결같았던 300년간의 눈부신 경력에서 그처럼 큰 모욕은 처음이었다. 거울 앞에서 레이스 장식과 다이아몬드를 비춰보다 그에게 놀라 발작을 일으켰던 공작 미망인이 떠올랐다. 안 쓰는 방에서 커튼 사이로 희죽 웃었을 뿐인데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킨 4명의 가정부. 밤늦게 서재에서 그가 촛불을 꺼버리자 정신병의 완벽한 희생양이 되어 남은 생 동안 윌리엄 걸경에게 치료받아야 했던 교구 목사. 어느 날 아침 일찍 일기를 읽던 난로가 안락의자 위에 해골이 놓여 있는 걸 보고 6주 동안 병상에 누웠다가 회복이 된 후에 악명 높은 회의주의자 볼테르 씨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교회와 화해했던 트레무이라이크 부인도 떠올랐다. 어느 끔찍한 밤에는 사악한 캔터빌 경이 옷장 속에서 다이아몬드 패가 목에 걸려 질식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는 죽기 직전 크락포드에서 그 카드로 사기를 쳐서 찰스 제임스 폭스에게 5만 파운드를 갈취했는데 그 일 때문에 유령이 그것을 집어삼키게 했다는 말도 있다. 창문을 두드리는 녹색 손을 보고 권총으로 자살한 집사. 목에 난 5개의 손가락 자국을 가리기 위해 늘 검은색 벨벳을 걸쳐야 했지만 결국에는 킹스워크 끝에 있는 잉어 연못에 몸을 던진 아름다운 스터필더 부인에 이르기까지 그가 지금까지 성취한 위대한 업적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진정한 예술가의 열정적인 자부심으로 이룩한 무엇보다 찬란한 업적들에 이어 목줄린 아기 레드 루번의 마지막 공연과 데뷔작 베슬리무의 흡혈귀 게트 기본, 테니스장에서 자신의 뼈를 세워놓고 볼링을 했던 어느 화창한 6월 저녁의 감격을 떠올릴 때는 씁쓸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런데 가히 대먹지 못한 신식 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에게 라이징 선 윤활유를 구하라고 머리를 향해 베개를 던지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유사 일에 유령이 그런 대우를 받은 예가 없었다. 그는 복수를 결심하고 한낱까지 생각에 골몰했다.